아버지, 오늘은 제가 모처럼 준비했으니까 한잔 하시죠. 68세 이상우는 아들 민호가 건네는 소주잔을 받아들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아들 내외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래, 오랜만이니까 한잔 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 딸 지혜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 술은. 지혜는 말을 흐렸다. 오빠 앞에서 아버지를 나무라기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일주일 전 병원 검사 결과를 떠올렸다. 간 수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생생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지혜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상우는 웃으며 잔을 비웠다. 민호가 얼른 술을 따랐다. 아버지, 요즘 서점은 어때요? 손님 많이 와요? 그냥 그렇지 뭐. 요즘 책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와서 이야기하고 가시니까 심심하진 않아. 상우는 은퇴 후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했다.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았다. 아내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서점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버지,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연금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민호의 말에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서점이라도 있으니까 나가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지. 두 번째 잔이 비워졌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술 그만 드세요. 갑작스러운 지혜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간 수치 안 좋으셔. 의사가 술 절대 금지했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런 줄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상우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별것 아니야. 그냥 조금 높다는 거지. 의사들이 원래 과장하잖아. 과장이 아니에요. 지난주 검사 결과 보셨잖아요. GOT 150, GPT 182예요. 정상이 40 이하인데.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지방간이 심해졌고 계속 방치하면 간경화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술만 끊으시면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드시면. 의사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상우는 잔을 내려놓았다.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알았어. 안 마실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다. 나는 68년을 살아온 어른인데 이제는 자식들한테 통제받아야 하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세요? 응. 한 달에 한 번 가야 하는데 귀찮아서 가끔 빠뜨려. 아빠. 지혜가 소리쳤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꼭 가셔야 돼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나이 들면 자유가 없어진다.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병원 안 가는 것도 모두 잘못이 된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상훈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자식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결국 사랑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건 이렇게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는 일인 것 같아 씁쓸했다. 알았다. 앞으로 술 안 마시고 병원도 꼬박꼬박 갈게. 그날 밤 혼자 남은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냉장고에 남은 소주병이 눈에 들어왔다. 한 잔만 더. 하는 유혹이 일었지만 참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병원 예약 잡아줘. 아빠가 잘할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상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지도 몰랐다. 응, 지혜야. 왜? 상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지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빠, 지금 술 드시려고 하시죠? 상훈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CCTV로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민호 오빠가 아까 카톡으로 오늘 아버지랑 소주 한 병 준비했다고 자랑했어요. 아빠, 그거 절대 안 돼요. 전화 너머 지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부산의 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막 야간 근무를 마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민호가 멋쩍은 표정으로 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가족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 보였다. 소주병과 함께 찍은 저녁 식탁 사진이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한 잔.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고. 민호가 이마를 짚었다. 수지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지혜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오랜만에 민호랑 술 한잔 하는 게 뭐 어때서. 상우는 애써 가볍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68년을 살아온 어른이 딸에게 술 한잔 마시는 걸 허락받아야 하나. 특별한 날이든 뭐든 안 돼요. 아빠, 의사 선생님 말씀 잊으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원 복도인지 뒤에서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이 들렸다. GOT 158, GPT 185. 정상이 40 이하인데 아빠는 4배가 넘어요. 간경화 직전이라고요. 알았어, 알아. 그래도 한 잔 정도는. 한 잔이 문제예요. 아빠가는 지금 한 방울도 분해 못해요.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데 간경화 말기 환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호사인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다.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의식이 흐려지는 과정을. 그 고통을 견디다 결국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을. 이번 주에만 2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아빠보다 3살 많은 71세였어요. 상훈의 표정이 굳었다. 71세. 자신보다 겨우 3살 많을 뿐이다. 그분도 처음에는 한 잔 정도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배에 물 차고 토혈하고. 마지막에는 의식도 없이. 알았어. 상훈이 지혜의 말을 끊었다.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무서웠다. 안 마실게. 그만해. 정말요? 진짜 안 드실 거죠? 그래, 안 마신다니까. 약속하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요. 알았어. 상훈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다.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미안해요. 근데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괜찮아. 내 마음 안다.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저도 마음 편해요. 내일 제가 올라갈게요. 같이 병원 가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너 바쁜 거 아는데.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내일 오전에 KTX 타고 갈게요. 끊지 마세요. 지혜가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상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네요. 괜찮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상우는 소주잔을 바라봤다. 맑고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평생 즐겨 마셨던 술이었다. 친구들과 웃으며 마셨고 아내와 기념일에 마셨고 외로울 때 혼자서도 마셨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독이 됐다. 자신의 간을 망가뜨리고 딸을 걱정하게 만드는 독.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주병을 치웠다. 아버님, 제가 시원한 보리차 가져올게요. 응. 그래.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술을 못 마시는 게 아쉬운 게 아니었다. 나이 들어 자유가 없어진다는 게 서러웠다.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됐을까? 아내가 떠난 후 혼자 살며 자유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자식들이 걱정하고 의사가 경고하고 심지어 며느리까지 눈치를 보는 이 상황.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상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알아. 너희 마음 다 안다. 수진이 보리차를 가져왔다. 맑고 시원한 갈색 액체가 유리잔에 담겼다. 소주와는 색깔부터 달랐다. 자, 아버님. 드세요. 상우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밍밍했다. 술의 쓴맛도 목 넘김에 짜릿함도 없었다. 그저 물 같았다. 하지만 삼키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죄책감이 없었다. 딸이 걱정할 일도 없고 간이 망가질 일도 없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상우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여전히 소주병이 눈에 밝혔다. 부엌 싱크대 옆에 놓인 그 병이 자꾸 시선을 끌었다. 한 잔만. 정말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 유혹이 일었지만 곧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번 주에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제는 정말 끊어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지혜의 말이 상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 주에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71세. 상우는 보리차 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술을 마시고 싶은 건 아니었다. 다만 이렇게 통제당하는 느낌이 불편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어요. 수진이 반찬을 권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다. 김치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민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자기 앞에 놓인 소주잔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못 드시는데 자기만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 저도 안 마실게요. 너는 마셔도 돼.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혼자 마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민호도 술잔을 멀리 밀어냈다. 수진이 얼른 일어나서 두 잔을 모두 치웠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웃음소리 가득했던 식탁이 이제는 조용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가끔 들리는 한숨만이 공간을 채웠다. 상우는 생선을 집으며 물었다. 민호야,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는 잘 돼가니? 네, 그럭저럭요. 다음 달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아버지는 서점에서 오늘 손님 많이 왔어요? 아니, 오늘은 한 명도 안 왔어. 대화는 이어졌지만 어색했다. 모두가 방금 전 전화 통화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싱크대에 놓인 소주병을 바라봤다.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었다. 그리고 상훈이 마시려던 술잔도 그대로 있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듯 무언가를 꺼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병을 꺼내더니 상훈의 술잔을 조용히 비우고 맑은 보리차를 따랐다. 소주와 보리차는 색깔이 비슷했다. 특히 조명 아래서는 구별하기 어려웠다. 수진은 그 잔을 쟁반에 올려놓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제가 따로 따라드릴게요. 이 술은 좀 독한 것 같아서요. 수진이 웃으며 세 잔을 상훈 앞에 놓았다. 독해? 그냥 소주인데. 아, 제가 마셔봤는데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께는 이게 더 부드러울 거예요. 상훈은 의심 없이 그 잔을 받아들었다. 민호는 부엌 일을 하는 아내를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고 있었다. 그래? 고맙구나.
상훈이 잔을 들어 올렸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아버지가 눈치챌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혜 언니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다. 상훈이 잔을 입에 가져갔다. 한 모금 마셨다. 순간 그의 눈썹이 움찔했다. 어라?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뭔가 이상한데? 상훈은 잔을 내려다봤다. 투명한 액체. 분명 소주처럼 보였는데 맛이 전혀 달랐다. 술의 쓴맛도 알싸한 느낌도 없었다. 그냥 물 같았다. 이게 술이 맞나? 상훈이 잔을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민호가 뒤늦게 눈치를 챘다. 그게 무슨... 수진이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다. 조용히 해요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거 술이 아니잖아. 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이게 뭐니? 저기. 수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민호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아내를 쳐다봤다. 보리차예요, 아버님. 수진이 결국 고백했다. 보리차라고? 네, 죄송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상훈은 잔을 내려다보다가 수진을 보고 다시 민호를 봤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나? 상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술이라고 속여서 보리차를 준 게 뭔데? 저는 그냥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알아. 내 건강 안 좋은 거. 의사가 술 끊으라는 것도 다 안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상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이제 애도 아닌데 왜 나를 못 믿는 거냐? 민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럼 뭔데? 멀쩡한 어른한테 몰래 술 바꿔치기 하는 게 정상이냐? 상훈의 목소리가 커졌다. 평소에는 온화한 그였지만 지금은 화가 나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걱정돼서 그랬어요. 지혜 언니가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라도 아버님이 술 드시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서 날 속인 거야? 애 다루듯이? 아버님. 민호가 아버지를 말렸다. 수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 맞지만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상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 그만할래. 배 안 고파. 아버지. 혼자 있고 싶어. 너희 집에 가. 상훈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식탁에는 민호와 수진만 남았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거지. 하지만 그도 확신이 없었다. 안방문이 닫힌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지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식탁에 남은 음식들을 바라봤다.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식어버렸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한 거잖아. 민호가 아내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다. 그래도 속인 건 맞잖아. 아버님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실 만해. 그냥 시간 좀 두자. 아버지도 생각 정리하시면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저희 이만 들어갈게요.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여전히 침묵이었다. 민호는 노크를 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야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의 따뜻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호와 수진은 결국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으며 수진이 뒤를 돌아봤지만 안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내가 내일 다시 와서 사과드릴게. 수진이 말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차에 타면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수진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고 민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운전했다. 한편 안방에 남은 상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운함이었다. 날 그렇게 못 믿나.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 어른을 어린아이 다루듯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상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식탁에는 아직 음식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봤다. 소주병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반쯤 남은 술이 병 안에서 출렁였다. 한 잔만. 정말 한 잔만. 유혹이 일었다. 화도 나고 서운하고 외로웠다. 이럴 때는 늘 술이 위로가 됐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쓸쓸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렸다. 상우는 컵장에서 소주잔을 꺼냈다. 그리고 술을 따르려는 순간 지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 주에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손이 멈췄다. 71세. 아빠보다 3살 많은. 상우는 잔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주병도 싱크대에 놓았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투명한 액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제길. 상우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리고 소주병을 들어 천천히 술을 흘려보냈다. 글록글록 소리를 내며 술이 하수구로 사라졌다. 빈 병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동시에 허전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상훈이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밑반찬 통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어젯밤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았다. 들어와. 상훈은 문을 열어줬다. 수진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아버님, 어젯밤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상훈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갔다. 수진이 뒤따라 들어와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은 부엌에서 서둘러 아침 준비를 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어젯밤 남은 반찬들을 데웠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어제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을 속인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상우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근데 아버님, 사실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달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받으셨을 때 지혜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걱정된다고. 상훈의 손이 멈췄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간경화 환자들 너무 많이 봐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안다고. 복수차고 토혈하고 마지막에는 의식도 없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이 그렇게 되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상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쳐다봤다. 며느리의 눈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저는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민호도 그렇고요. 아버님이 아프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진은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상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도 알아. 상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날 걱정해서 그런 거 다 안다. 아버님. 근데 말이야. 상훈은 한숨을 쉬었다. 나이 먹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니?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예전엔 밤새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뒤집혀.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자식들 눈치를 봐야 돼.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병원 안 가는 것도 다 허락받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 아버님. 그게 싫었어.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통제받아야 하나 싶었지. 상훈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상훈은 수진을 쳐다봤다.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너희가 날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아버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간경화가 뭔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 알아.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고통스럽게 죽는 건 무서워. 수진이 상훈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시면 돼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진짜 술 끊을게. 이제는 진짜 술 끊을게. 상훈의 말에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다. 아버님, 그래도 제가 어제 한 건 정말 잘못됐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상훈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속이 편안해졌다. 그런데 수진아. 네, 아버님. 지혜가 정말 울었어? 전화해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언니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강해 보이는데. 상훈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큰딸 지혜는 어릴 때부터 씩씩했다. 넘어져도 울지 않고 아파도 참고 동생을 돌보며 자랐다. 간호사가 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간경화 환자 보면 자꾸 아버님 얼굴이 떠올라서 힘들다고.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한 환자분이 있었대요. 72세 할아버지셨는데 처음에는 간 수치만 조금 높았대요. 의사가 술 끊으라고 했는데 안 들으셨대요. 상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러다 1년 후에 간경화 진단 받으시고 거기서도 술을 못 끊으셨대요. 그리고 작년에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돌아가셨어? 네. 복수가 차서 배가 이만큼 나오시고 토열하시고 마지막에는 혼수 상태로.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언니가 그 환자분 보면서 계속 아버님 생각났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간 수치도 비슷하고. 그래서 전화하면서 아버님한테 제발 술 끊으시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한 잔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울었구나. 상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이제야 실감했다. 아버님, 사실 저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친정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 네.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셨어요. 엄마가 말려도 안 들으시고 저희가 걱정해도 나는 괜찮아라고만 하셨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가 5년 전에 간암 진단 받으셨어요. 상훈의 표정이 굳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였어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으셨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수진아. 마지막에 아버지가 제 손잡고 그러셨어요. 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고. 수진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상훈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서요, 아버님. 저는 정말 시아버님이 그렇게 되시는 걸 못 봐요. 제 친정아버지처럼. 알았어. 이제 알았어. 상훈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수진에게 이런 아픈 과거가 있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저씨가 생각이 짧았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그 이야기를 진작 했어야 했는데 말하기가 힘들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을 닦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이었다. 조금 지나서 상훈이 입을 열었다. 수진아, 아저씨가 솔직히 말할게. 네, 아버님. 나도 사실 무서워. 죽는 건 별로 안 무서운데 고통스럽게 죽는 건 정말 무서워. 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내 엄마 떠날 때 봤거든. 암으로 고생하시는 거.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 아버님. 근데 내가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고. 술 마시고 병원 안 가고 의사 말 안 듣고. 내 엄마랑 똑같이.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젯밤에 혼자 생각했어. 내가 정말 바보구나. 자식들 걱정시키면서까지 술을 마셔야 하나? 아버님. 그래서 어젯밤에 남은 술 다 버렸어. 싱크대에. 수진이 놀라서 상훈을 쳐다봤다. 정말요? 응. 처음엔 마시려고 잔에 따르기도 했어. 근데 지혜 목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 이번 주에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이. 상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못 마시겠더라고. 마시면 지혜가 실망할 것 같고 너도 실망할 것 같고 민호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한테 실망할 것 같아서. 수진이 상훈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당연한 걸 이제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술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아요. 친정아버지도 끝까지 못 끊으셨거든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는 않을 거야. 평생 마셨던 건데. 근데 해야지. 안 그러면 너희들이 편할 날이 없잖아. 아버님 힘드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다. 어제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아버님, 오늘 저랑 병원 가실래요? 의사 선생님께 금주 결심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이제 제대로 해야지. 제가 예약할게요. 그리고 지혜 언니한테도 연락드릴게요. 언니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상훈은 웃었다.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였다. 그래, 지혜한테 전해줘. 아빠가 이제 진짜 술 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수진이 바로 휴대폰을 꺼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아버님이 어젯밤에 남은 술 다 버리셨대요. 그리고 오늘 병원 가시기로 하셨어요. 곧 지혜에게서 답장이 왔다. 진짜요? 정말? 아버지 바꿔드려요. 수진이 휴대폰을 상훈에게 건넸다. 상훈이 전화를 받았다. 응, 지혜야. 아빠. 정말 술 끊으시기로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 아빠가 늦게라도 정신 차렸지. 전화 너머로 지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상훈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미안하다, 지혜야. 아빠가 너희들 걱정 많이 시켰지?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오후 2시 상훈과 수지는 동네 내과에 도착했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대기실에 앉았다. 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진짜 끊을 수 있을까? 평생 마셨던 술이었다. 젊은 시절 회사 회식 때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기쁜 일 있을 때도 늘 술이 있었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도 술자리였고 아이들 돌잔치도, 딸 결혼식 날도 술을 마셨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같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상훈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복잡하네. 힘드시죠?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 근데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바로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호명했다. 이상훈 환자분? 네. 상훈이 일어섰다. 수진도 함께 따라 들어갔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 지난번 검사 후에 술 드셨나요? 상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2주 전 검사 후로 안 마셨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계속 안 마시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완전히 끊으려고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입니다. 현재 간 수치가 GOT 158, GPT 185인데요. 술을 완전히 끊으시면 3개월 안에 정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요? 상훈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다. 네. 아직 간경화로 진행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술을 끊고 식단 조절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수진이 물었다. 선생님,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줄이시고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도 적당히 섭취하시고요. 의사는 상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술을 끊으시면 간이 회복되지만 계속 드시면 12년 안에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상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피검사 해보시죠.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상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다짐이 섰다. 아버님, 집에 가서 제가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건강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은 마트에 들러 채소와 생선을 샀다. 수진이 메뉴를 설명했다. 된장찌개에 채소 듬뿍 넣고요. 생선 구이랑 나물 반찬 만들게요. 너 요리 잘하더라. 민호 오빠한테 배웠어요. 아, 오빠한테도 연락해야겠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상훈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서재로 갔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내와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태어났을 때 사진.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다. 여보. 상훈은 아내 사진을 쓰다듬었다. 나 이제 술 끊기로 했어. 당신처럼 아프게 죽고 싶지 않아서. 지혜랑 민호도 걱정하고. 나도 무서워.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도 응원해 줄 거지?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수진이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왜 왔어? 수진이가 문자 보냈잖아.
아버지랑 병원 다녀왔다고. 그래서 바로 왔지. 민호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민호가 거실로 들어와 상훈을 봤다. 병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3개월 안에 좋아질 거래. 술만 끊으면. 정말요? 다행이다.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차려졌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다.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어제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술 가져온 것도 그렇고. 괜찮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아버지 건강 관리도 제가 챙길게요. 수진이 덧붙였다. 저도 일주일에 2~3번은 들러서 건강식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기는. 너희 바쁜 거 아는데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상우는 2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식사를 하던 중 상훈이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말이야. 외로웠어. 내 엄마 떠나고 나서. 민호와 수진이 상훈을 쳐다봤다.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술이 친구가 됐던 것 같아. 아버지. 근데 이제 깨달았어. 술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더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너희를 걱정시키는 적.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래서 생각했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술 대신 다른 걸 찾아야겠다고. 아버지, 저희가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같이 식사하고 산책도 하고. 그래, 좋지. 그리고 나도 복지관이나 가볼까 생각 중이야.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수진이 반가워하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우리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좋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며 수진이 민호에게 속삭였다. 오빠 아버님 정말 많이 바뀌신 것 같아. 그러게. 나도 놀랐어. 이렇게까지 결심하실 줄은.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겠어. 그래, 자주 오자. 저녁 8시 민호 부부가 돌아갈 시간이 됐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내일 제가 운동화 사다 드릴게요. 같이 공원 산책하시죠. 그래, 좋다. 오랜만에 아들이랑 걸어볼까? 네, 내일 저녁에 올게요. 수진도 인사했다. 아버님, 모레 제가 반찬 가져올게요. 냉장고 채워드릴게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2사람이 떠나고 혼자 남은 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마음이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소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술이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따뜻했다. 자식들의 사랑이,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다. 상우는 서재로 가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적었다. 2025년 10월 3일. 오늘부터 금주 시작.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그 아래 또 적었다. 목표 3개월 후간 수치 정상. 1년 후 건강하게 등산. 5년 후 손주 결혼식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수첩을 덮으며 상우는 웃었다.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나 잘할게. 약속해. 그날 밤 상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술 없이 죄책감 없이 평화롭게.